8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합동으로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6명, 국힘 소속 4명, 조국혁신당 소속 1명의 의원의 참여가 결정되었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5명, 국힘 소속 4명, 개혁신당 소속 이주영 의원님 1분의 참여가 결정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복지위에서 민주당 김윤, 국힘 김혜지, 안상훈, 최보윤이 들어온 걸 보면 속 터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나마 이주영 의원님이 계셔서 다행이라고 봅니다. 교육위와 복지위의 연석 청문회를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저번 복지위 청문회 때처럼 꼭 나와야 하는 질문과 이슈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교육부와 복지부로 파트를 나눠 1편은 교육부 관련 이슈를, 2편은 복지부 관련 이슈를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교육부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입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실에서는 증원된 30개 의대로부터 필요한 예산 규모를 직접 보고받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7년간 6.5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죠. 6.5조 원은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별로 안 많아 보이신다고요? 2020년에 모병제 전환 이슈가 있었을 당시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실시할 경우 5년간 최소 6조 원에서 13조 원가량이 필요하다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대 증원에 필요한 6.5조 원만 투자해도 최소 컷은 맞출 수 있었고, 보건복지부가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한답시고 사용한 2조 가까이 되는 건보재정, 그리고 필수의료 패키지에 들어갈 10조 원을 일부라도 사용한다면 대한민국은 모병제로 전환할 수 있었을 거라는 뜻입니다. 간략히 말하자면 이 의료개혁에 빨려 들어갈 돈을 국방에 투입한다면 대한민국 20대 남성은 군대에 끌려가지 않아도 되었던 겁니다. 그만큼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 와중에 교육부는 수요조사 때는 필요 금액보다 규모를 키워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되도 않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죠. 그러면 왜 의대 증원 수요조사 때 나왔던 3,401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규모를 가지고는 수요조사니까 규모를 키워 제출한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막상 청구서가 날아오니 쫄리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이중잣대인 겁니다. 또한 지난 6월 26일 복지위 청문회에서 의대 증원에 최소 5조 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자료에 대해 국힘 한지아 의원이 느낌상 아닐 것 같다라는 명언을 남겼다가 가루가 되도록 까였죠. 4개 의대의 자료로 추정한 규모가 5조 원이었는데 30개 의대로부터 실제로 보고받은 규모는 6.5조 원인 겁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난 것인데 이번에는 누가 제2의 퓨즈아가 될지, 그리고 교육부는 과연 어디서 예산을 끌어올 것이라고 거짓말을 할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는 교수 채용 관련입니다. 민주당 진선비 의원실에서 조사한 결과 의대 증원에 따라 향후 6년간 교수 4,301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나 공의모의 한 선생님께서 교수 채용 관련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결과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접수하지 않은 경우로 부존재하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물론 교육부 말고 다른 부처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의 자료가 부존재할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대학 교수 임용 관련해서 교육부의 자료가 없으면 대체 어디에 자료가 있겠습니까? 앞에서는 올해 8월부터 교원 채용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만 던져놓고 뒤에서는 그냥 아무런 계획도 안 세워놓은 거죠. 예산도 없고 교수 채용 계획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의평원 관련 이슈입니다. 교육부는 의평원에게 2가지 요구를 했었습니다. 사전 심의를 받으라는 것과 이사회, 시민단체를 포함시키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평원의 인정기관 지정 취소를 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죠. 어용 예비인정기관을 세워놓고요. 하지만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 제6조 제7항을 보시면 평가인증 기준, 방법, 절차 등이 변경될 경우 일주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사후보고는 법에 규정된 사항이지만 사전심의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의평원의 이사회, 환자단체, 시민단체를 포함시키라는 지시 역시 법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명분상으로도 치평원과 한평원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미 의평원이 공익대표가 2명이나 더 많기 때문에 명분도 없죠. 이전에 이와 관련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과연 교육부는 사전심의와 이사회, 시민단체 포함에 대해, 그리고 불인증이 나올 경우 입시혼란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애초에 교육부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교육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의대 교육 관련 평가 기준을 낮추라고 민간기관에 압력을 넣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모순적인 거죠.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주당은 의평원, 이사회, 시민단체 포함 이슈보다는 사전심의 이슈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보건의료노조, 경실련, 환자단체 등등은 모두 민주당 쪽으로 커넥션이 있으니까요. 아마도 의평원, 이사회, 시민단체 이슈를 털어주실 만한 분은 유일하게 이주영 의원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하실지 믿음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배정위 관련 이슈입니다.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는 3월 15일, 17일, 18일 총 3차례의 회의를 했고 첫 회의 이후 단 5일 만인 3월 20일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의과대학 현장 실사는 없었고 철저하게 비공개로 이루어졌던 배정심사위원회 회의에 충북도청 간부가 참석했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배정 결과도 신기하게도 10의 자릿수로 딱딱 맞아 떨어지는 숫자를 발표했었죠. 그 와중에 남은 2명은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다가 강원대에 그냥 쑤셔넣어놨습니다. 법원에조차도 배정심사위원장을 포함한 참여 인사들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고 회의록도 전문이 아닌 주요 내용 요약만 제출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회의 참여자와 내용 공개를 막는 것을 보면 실제로 회의를 하긴 한 건가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또한 정말로 회의록에 총선용이라고 써있기라도 한 건가 라는 의문도 같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체불명의 배정심사위원장에 대해서 성명불상으로 증인을 신청할지를 놓고 민주당과 국힘 간사 사이에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교육부가 충실히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조건부로 증인을 신청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내일 청문회에서 교육부가 자료를 제출했을지 배정위원장이 증인으로 끌려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로 유급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7월 10일 교육부에서는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었습니다.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절대 유급만은 막겠다였죠. 왜냐하면 교육부조차도 이사학번과 이호학번을 합한 7,500명의 의대생을 교육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 유급만 시키지 말자는 입장인 거죠. 이와 관련된 영상도 제가 예전에 올렸었습니다. 역시 이것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유급을 막는 것은 가능하지도 가능해서도 안 된다였죠. 아이학점, 계절학기, 국시 추가 실시 등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대책들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었고 또한 부실한 교육을 받은 의사들이 배출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날짜인 2024년 8월 16일은 굉장히 상징적인 날입니다.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제시해놓은 28주 교육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입니다. 24년 8월 17일부터 25년 2월 28일까지가 딱 28주이기에 청문회 바로 다음 날부터 교육을 해야만 유급을 막을 수 있죠. 이에 대해 교육부는 또 무슨 변명과 해괴한 대책을 늘어놓을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휴학금지 명령의 법적인 근거입니다. 교육부에서는 고등교육법 제60조에 근거해서 각 의대들이 휴학을 승인하지 않도록 교육부가 개입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하지만 허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육부는 동맹유학은 휴학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사유는 규정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군휴학, 임신 및 출산 휴학, 창업 휴학 등 휴학 연한과 관련되어 학칙에 언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휴학 사유는 전적으로 학생 개개인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동맹유학 금지는 학칙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고 따라서 학칙 위반도 아니며 그러므로 교육부가 학칙 위반과 관련된 고등교육법 제60조를 근거랍시고 가져와서 개입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부가 어떻게 답변을 할지 역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입시혼란입니다. 듣기로는 제가 졸업한 의대의 예과 1, 2학년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반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내 주변 도루도 아닌 것이 실제로 EBS에서 의대생들이 반수를 준비 중이라는 기사도 났었죠. 이로 인해 최저등급 컷부터 시작해서 정시 입결까지 굉장한 입시혼란이 야기될 것인데 교육부는 이에 대해 대책이 있는 것일까요? 이제 와서 의대생 수능 접수 금지 명령이라도 내리려는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평원 불인증이 뜰 경우 2호학번 신입생에 대한 대책을 교육부는 가지고 있어야 할 겁니다. 서남대 사례처럼 교육부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내릴 것인지 대원대 간호학과의 사례처럼 학교에서 알아서 입학 취소를 하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방치할 것인지를 교육부 장관 이주호의 입에서 똑똑히 들어야겠죠. 정리하자면 교육부에게 나와야 할 질문들은 예산, 교수 채용, 의평원 관련, 의대증원 배정심사위원회 관련, 유급 및 휴학 관련, 입시혼란 관련 이슈 이렇게 7가지입니다. 이슈들 하나하나가 굉장한 파급력을 지니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내일 있을 청문회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하는 주제들입니다. 이 편에서는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나와야 할 질문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